그 변동,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계산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 지금 기초자산의 무이용금리는 7% 주어졌고, 기초자산의 표준 편차값이 0.3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표준 편차와 만기까지의 기간을 알면 U값 계산할 수 있죠. 그죠? D값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P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P값, 배당이 있을 때, 그리고 가지가 더 많이 쳐졌을 때,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먼저 계산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콜옵션의 경우, 풋옵션의 경우를 각각 그 노드에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제일 만기일, 이걸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만기일날 콜옵션의 가격을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기초로 지금 P가 똑같아요. P. 이건 1-P, 1-P, 1-P 이런 식으로 P, 1-P. 그러면 P 곱하기 32.77, 1-P 곱하기 13.35 해가지고 그것을 무위험금리를 현재 가치화시키면 23.15가 나오겠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시점에서 이 앞에 시점으로 옮기려면 P 곱하기 23.15, 1-P 곱하기 6.8을 한 다음에 그것을 무위험금리를 현재 가치화시키면 15.09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그거를 또 한 단계 또 현재 가치화시키면 현재 배당이 있었을 경우 콜옵션 가격이 나오고, 똑같은 방법으로 풋옵션 가격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건 배당이 없을 때 예네요. 미안. 배당이 있을 경우는 이 경우고, 그 배당률이, 이 경우는 배당률이 3%로 똑같다라고 좀 심플하게 가정을 한 얘기를 합니다. 배당률이 매 분기마다 똑같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럴 경우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식으로 그 옵션 가격이 계산이 되겠지만, 배당률이 똑같을 경우에 배당이 있을 때 콜옵션 가격, 풋옵션 가격을 계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스텝이 여러 개일 경우 예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블랙솔스 모형의 그 여러 가지 이게 정말 맞는 모형인지에 대한 그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연구의 요지는 뭐냐면, 이 세 연구의 요지는 실제 자료를 가지고 블랙솔스 모델을 연구를 해봤더니 어떻다? 정확하게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게 요지예요. 근데 거래 비용을 고려를 하니까 뭐 얼추 쓸만하다 하는 게 요 세 연구의 요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정확한 모형은 아닌 것 같다는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systematic discrepancy라는 얘기는 좀 근본적인 블랙솔스 모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연구 발표가 있었고요. 이런 연구 발표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 제가 이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블랙솔스 모형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블랙솔스에 대안이 되는 모형들이 이 문제가 있는 걸 염두에 두고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 다른 모형보다 왜냐면 블랙솔스 모형이 못하냐? 다른 모형들도 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딱히 제일 좋은 모형이 블랙솔스보다 더 나은 모형은 또 찾기가 어렵다 하는 게 또 요지예요. 그렇지만 블랙솔스 모형이 완전하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volatility smile입니다. 변동성 미소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 내용은 뭐냐면, 그 implied volatility 제가 말씀드렸죠. 내재 변동성이 블랙솔스 모델을 가지고 옵션 가격을 집어넣은 다음에 거꾸로 계산하는 변동성 값이 내재 변동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행사 가격이, 이거는 at the money, 양쪽에 있는 거는, 이건 지금 행사 가격입니다. 행사 가격이 in the money, out of the money 일 경우와 at the money일 때의 내재 변동성이 달라요. 이 사람 얼굴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코고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재 변동성이 행사 가격에 따라서 웃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미소입니다. 웃고 있잖아요. 그죠? 웃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왜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느냐? 자, 블랙쇼스 모형의 그 근본적인 가정이 뭐였습니까? 기초자산이 연속적으로 움직이고 기초자산 S가 매 순간순간 그 수익률의 분포가 뭐다? 정기분포를 이룬다고 그랬죠. 정기분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 분포를 보면 여기 지금 이게 정기분포가 맞습니다. 이 로고 노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기분포로 해야 돼요. 정기분포보다 이 보라색이 실제 분포고 조금 짙은 색이 이게 정기분포예요. 그러니까 블랙쇼스 모델에서 기초자산 수익률의 분포가 정기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블랙쇼스 모형을 유도를 했어요. 왜? 그게 편하니까. 그렇지만 실제 분포는 정기분포보다 이 끝부분이 더 두껍습니다. 실제 분포와 정기분포는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기초자산 주가 수익률의 분포가 이런 변동성 미소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동시에 블랙쇼스 모델이 정확한 모형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용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인데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콜은 아메리칸 옵션이니까 만기 이전에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기초자산 주식이 배당을 안 줄 경우 아메리칸 콜은 아메리칸이라고 하더라도 만기일까지 권리 행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근데 만약에 배당을 주면 어떻게 돼요? 아메리칸 콜인데 기초자산 주식이 만기일 이전에 현금 배당을 하면 그때는 권리 행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기초자산 주식이 현금 배당을 할 때에 옵션 가격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게 블랙 모형이에요. 블랙 모형.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현금 배당하기 직전에 권리 행사 한다라고 놓고 옵션 가격을 뉴욕편 옵션 가격으로 계산하고 그것과 권리 행사 안 한다라고 놓고 만기까지 기다린다라고 놓고 옵션 가격 계산한 거를 구해서 이 둘 중에 큰 값으로 그래야지 더 이익이니까 그래야지 그게 아메리칸 옵션이니까 큰 값으로 계산을 하는 게 바로 블랙 방법에 의한 아메리칸 콜 옵션 가격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단 기초자산 주식에 현금 배당이 있을 경우는 현금 배당 직전에 권리 행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권리 행사 할 경우에 그 직전 만기를 가지고 옵션 가격 계산하고 권리 행사 안 한다라고 놓고 오리지널 만기를 놓고 옵션 가격 계산한 다음에 둘 중에 큰 값을 취하는 게 아메리칸 콜 옵션이 기초자산 현금 배당이 있는 경우의 옵션 가격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한 번 더 나오긴 하는데 뭐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여기까지 해서 블랙쇼스 모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